그 경제 원리 쪽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경제하면 또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딱딱하다, 어렵다 이런 거를 성인도 갖고 쉬운데 이거를 그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에 경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이런 걸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부가 이제 돈의 원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라는 것이 가치의 척도라는 걸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돈이라는 것의 가치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이제 경제인데, 여러분 이제 경제를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제를 어떻게 설명해? 경제 어떻게 설명해 보실 분 있어요? 한번 좋은 설명해 주시면. 경제를 한번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돈이 흘러가는 거. 맞아요. 돈이 흘러가는 겁니다. 돈이 왜 흘러갈까, 근데? 돈은 언제 흘러가나요? 제가 가진 돈이 언제 가나요? 그쵸? 무언가가 필요할 때 사고, 팔고, 뭐 이러면서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의 그 핵심 단위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거래예요, 거래. 거래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내가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뭐 물건도 받고 뭐 핸드폰도 받고 PC도 받고 그리고 이제 뭐 서비스 뭐 이발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밥을 해주신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돈을 내고 하는 것을 이제 거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경제는 뭐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래가 설명이 됐기 때문에 거래의 합입니다. 그냥. GDP가 뭐예요? 그러면 GDP는요.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들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부가 거래하는 걸 다 더한 거예요. 이 거래라는 거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도 거래고 사실 이 모든 거래들을 다 합쳐놓은 거를 경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요새 경제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어떻게 경제는 맨날 안 좋아요? 맨날 안 좋아, 경제는. 근데 경제는 너무 안 좋아요. 그럼 언제 경제가 좋아질까요? 네, 거래가 많이 될 때. 아까 제가 경제는 거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경제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거래가 많이 될 때예요. 그러면 거래가 언제 어떻게 하면 많이 돼요? 거래가? 물건의 가격이 점점 올라. 물건의 가격이 점점 올라갈 거라고 기다릴 때, 인플레이션 있을 때, 내년에 더 비싸니까 빨리 사야지, 뭐 이런 거, 그죠? 그것도 뭐 일리가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 내려갈 때보다는 훨씬 나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돈이 많을 때. 네, 돈이 많을 때도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심리. 심리적으로 기분이 좋을 때는 한 번 더 사 먹어. 기분이 나쁠 때는 뭘 사야지 하다가 안 사.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일어나. 그러니까 기분이 좋을 때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 뭔가 내가 계속 주식을 해도 돈을 벌 것 같으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다 항상 당하는 거지만. 어쨌든, 그래서 거래가 많이 일어난다는 건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라는 걸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거래의 합의 경제라고 얘기했으니까 좀 더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거래가 많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 하던 걸 많이 하는 경우. 그죠? 밥을 2끼 먹다 3끼 먹어요. 여행을 1년에 한 번 가던 걸 2번 가요. 하던 걸 많이 하는 거. 그게 거래가 많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하던 거래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경제예요. 경제 성장이 된다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서건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금리가 낮아서건 아니면 뭐가 됐든지 간에 하던 거래를 더 많이 하는 경우에 경제가 성장합니다. 그런데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생전 안 하던 거래를 저렇게 하네? 잘 생각이 안 나시면 10년 전에 안 하던 걸 여러분 하시는 게 뭐 있어요? 10년 전에 한 번도 생각도 안 했던 거. 뭐 있어요? 네? 코인. 네. 10년 전에. 요즘에 코인 거래 많이 하세요? 네. 비트코인 최근에 올라서, 네. 네? 새로운 식구가 생기면, 네네. 새로운 식구가 생기면 안 하던 걸 사야 되죠. 또 사야 되고, 또 사야 되죠. 그러네요. 인구가 많아지면 또 그런 게 있네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전기차가 생겨서 전기차를 사요. 전기차가 생겨서 전기차를 산다. 그쵸.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양적 완화, 저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경제가 살아났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크게 기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아이폰이에요. 아이폰은 우리가 이제 스티브 잡스의 혁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 아이폰이 그런 역할을 했냐면은, iOS라는 장터를 만들어줬어요. iOS라는 장터가 있어요. 이 장터 안에는 뭘 팔 수 있는 장터냐면, 마치 무슨 시장에 가면은 뭐 수박도 팔고 귤도 팔고 이런 것처럼 여기 안에서는 뭘 팔 수 있죠? 앱을 만들어서 팔 수 있어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막 다 전부 앱이잖아. 그 앱을 잘 만들어가지고 코딩해가지고 장터, iOS라는 장터에 올려놓으면 사람들이 사가요. 돈을 내요. 거래를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에 따른 혁신이에요, 혁신. 생전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게 나오는 거야. 그게 나오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큰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아이폰 가지고 장사해가지고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 아이폰이 없었으면 됐을까요? 안 됐어요. 아이폰이 없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거래를 해서 여기서 경제가 생겨났을까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생전 안 하던 거래를 갑자기 한 거예요. 경제가 이럴 때는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왜? 하던 거래하는 게 아니고 안 하던 거래를 하니까.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안 하던 거래는 뭘까요? 뭐가 되면 안 하던 거래를 이제 하게 될까요? AI. 네. AI라고 얘기하신 분. 네, 감사합니다. 네. AI가 되면 어떻게 돼요? AI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원 때 그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과목으로 제가 석사 논문을 받아서 그때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데이터를 마이닝 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를 캐러 다녔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지금 이제 AI 전문가가 됐을 텐데, 딴 길로 새가 지금 여기 있긴 한데, AI라는 것이 이제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진짜 많이 바꿀 거거든요. AI가 정말 많은, 모든 거 다 바꿀 것 같은데, 이런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것 같아요. 거래 비용을 낮춰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유튜브 영상 중에 진짜 제일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저도 유튜브 채널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올려요.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려요. 근데 그 AI를 통해서 어떤 기술까지 개발됐냐면요. 제가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표현을 이 모양을 살짝 바꿔가지고 영어로 말하는 것처럼 영상을 바꿔줘요. 영어로. 깜짝 놀랐죠? 근데 영어가 된다는 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아랍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러시아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고요. 일본어도 됩니다. 그럼 자, 이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도대체. 지금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챗GPT라고 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챗GPT 올해 뭐 이렇게 쓰면 뭐가 나온다더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챗GPT V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보이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말해요. 그냥 AI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AI가 들어가 있지 않는 PC는 안 팔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PC를 또 사야 됩니다. 원래 그동안은 PC도 맨날 똑같은 거 뭐 좀 빨라진 거 빼고 없잖아 라고 했는데 AI 들어가면 너무 바뀌기 때문에 AI가 들어간 PC는 또 사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수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거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AI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제가 요거 좀 설명 드려볼게요. 요 그림을 한번 설명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그림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화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세계화를 누가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 말 많이 했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화, 세상으로 나아야 돼. 그러면서 이제 대우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세계화 그랬는데 세계화를 공무원이 이렇게 쓰는데 이제 세계화를 GEWH 이렇게 썼다고. 세계화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고 세계화 이렇게 썼다고 우스갯소리도 있었는데, 세계화라는 게 뭐예요? 세계화라는 건 뭡니까? 세계화라는 거는 이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는 걸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왜냐면 여기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가져와도 되는데 왜 중국 가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로 가져올까요?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줬던 건 뭘까요? 인건비가 싸져서. 맞습니다. 네, 중국의 인건비가 싸서. 그것도 있지만 뭐가 있었을까요? 컨테이너. 아, 이거 알고, 이거 구독자분이 계속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답을 다 알고 계시네. 컨테이너예요. 컨테이너가 어떻게 그걸 바꿨을까요? 컨테이너가 있기 전에는요, 그냥 큰 배에다가 물건을 실어가지고 보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삿짐 센터가 그 박스 해가지고 하지 않고 그냥 그 큰 이삿짐에다가 막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를 다 집어넣다가 또 빼가지고 정리하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거 박스가 있으니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컨테이너 박스가 만들어진 이후로 물건이 이동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져요. 현저하게. 한꺼번에 많이 가니까, 많은 양이 한꺼번에 가니까 그게 현저하게 낮아지면서 뭐가 되냐면 무역이 많이 돼요. 무역이 많이 된다는 얘기는 굳이 우리나라에서 만들 수도 있는 물건을 중국 가서 만들려고 한 다음에 가져와요. 왜? 옮기는데 돈이 안 들어. 옮기는데. 과거 같았으면 TV 하나 옮기는데 뭐 몇십만 원 옮기는데 안 들어. 돈이 안 들어요. 하도 많이 옮기니까.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컨테이너 때문에 거래 비용이 낮아졌다라는 것을 설명한 건데, 거래 비용이 낮아졌다. 그러면 AI는,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건 다시 돌아볼까요? AI는 뭘 어떻게 만들죠? AI는 말에 이동하는 거래 비용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 사람한테 얘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미국 사람이 말한 걸 내가 들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떤 변화를 일어날 수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자, 영화. 우리나라에서만 만들어서 팔리던 영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매우 빠른 속도로 더빙이 되든 번역이 되든 해외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쵸? 미국에서 만들어진 책. 번역하려면 1년 걸려요. 어떻게 될까요? 내일이면 나와요. 이게 너무너무 빠른 거래의 증가가 일어날 거고, 혁신적으로 그 소통이 일어날 거라서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컨텐츠, 소위 말하는 무형의 보이지 않는 컨텐츠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될 거예요. 엄청나게. 예. 정말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으로. 근데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경제 설명드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경제라는 것은 아까 제가 거래의 합이라고 했고, 거래가 많아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던 거래를 많이 하거나 안 하던 거래를 하는 거라고 했고요. 하던 거래를 많이 하는 거는 이제 거의 제한적이고, 지금부터는 안 하던 거래를 하게 될 텐데, 앞으로 AI가 안 하던 거래를 만들 거다라는 것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경제하면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경기 나빠가지고 또 사람들이 고통받는 것보다는 경기는 늘상 올라왔으면 좋겠지만은, 학생들한테 이 경제를 올라오면 좋겠다는 거 어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경제가 좋아진다, 경제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과학기술 뭐 이런 얘기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거래가 많이 되는 방법은 과학기술에 의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오면은 경제가 이렇게가 아니고 이렇게 성장하더라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엄청 금방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마약을 합법화하죠, 뭐. 네. 아니면 뭐 성매매를 합법화 해볼까요? 네. 안 하던 거래였잖아요. 근데 그거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냥 허용해버리면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안 하죠.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을 아이들이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게 마이클 샌들 교수님이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아이한테 돈이라는 것을 주면서 뭔가 거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뭐냐면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딸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책을 읽는 건 좋은데 네가 한 권 읽을 때마다 내가 5,000원씩 줄게. 이게 뭡니까? 인센티브죠. 인센티브를 주면
아이가 열심히 책을 읽을 거니까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이 뭘까요? 네? 아, 그렇죠. 보상이 없으면 안 하겠네, 이제 그러면. 그럼 그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점점 더 많이 줘야 돼요. 맞아요. 인센티브는 점점 더 많이 주지 않으면, 반감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또, 그쵸.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냥 빨리 읽고 돈 줘, 이렇게 하니까, 그죠? 네. 돈을 밝히는 아이가 돼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개념이 또 있을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한 권당 5,000원씩 준다고 하면은, 이 아이는 그 책의 가치를 5,000원 이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그 책이 이 아이에게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의 가치를 줄 수도 있었고, 그 가치를 느낄 수 있는데, 그 가치를 5,000원 이상으로 절대 느끼지 않습니다. 이 제한적인 거예요. 인센티브가 갖는 아주 명확한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하게 만들고 제도를 바꿔서, 그러니까 우리 아이랑도 계속 뭔가를 거래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혹시 가치의 척도라고 해서 돈으로 정했는데 그것이 그 가치를 제한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돈을 안 주면 안 읽는다, 이런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고, 뭐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건 방법이지만 그런 것도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얼마 전에 이제 해외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 아마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공감하실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이제 아이를 맡기고 6시에는 이제 데리러 가는 그런 규칙이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해볼까요? 요새 6시, 7시 정도 데리러 가시죠. 네. 그런데 자꾸 엄마들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늦게 와가지고, 아빠들이 늦게 와가지고 올 때 이제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늦었네요. 우리 아이 뭐 그러면서 미안해 이러고 가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학부모님 늦게 오실 거면 1시간 늦게 오실 거면 1시간 늦게 오실 때마다 5만 원씩 내세요. 10만 원씩 내세요. 자, 이걸 거래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늦게 오시는 학부모가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네?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어요? 네네. 늘었어요. 늘었고, 그리고 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아이의 부모님들이 어깨를 쫙 펴고 들어오세요. 그 전에는 이렇게 수그리고 미안해요 이러다가 그 돈을 내고 벌금을 내기로 한 이후로 이렇게 돼요. 돈 냈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돈 냈잖아. 이게 이제 어떤 개념이냐면요. 벌금과 요금의 차이입니다. 내가 그 전에는 이걸 벌금이라고 생각했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이 요금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예요. 돈 냈잖아. 됐잖아. 그래서 이 돈으로 무엇인가를 거래할 때, 우리 아이가 생각할 때, 혹시 잘못 판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게 잘못한 것에 대한 이건데, 잘못했다는 것에 대한 벌이 아니고 당당한 요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은 신호 위반하는 거를, 우리는 10만 원씩 내는 거를 되게 부담스러워하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은 10만 원 그래 우리 입장에서 100원하고 비슷하다 이러면은 나 10만 원 냈는데 왜 과속해도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돈이 주고 받을 때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도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래라는 거, 가치라는 거, 이걸 생각할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찾아가는 연금 자산교육 안내.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 직장인의 노후 대비를 위한 찾아가는 연금 자산관리 집합교육. 일반 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금 자산관리 전문가가 해당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강의해 드립니다.